네, 반갑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연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휴식하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해놓고 빨리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은 에이프로젠 그리고 유진 로봇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대한전선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파워로직스와 에코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쟁쟁한 종목들만 오늘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에이프로젠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에이프로젠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상한가 그리고 한 번 더 점 상한가 그리고 9%대. 자, 상한가 그 다음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요,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면 위쪽 라인대에 보시면 아래쪽 꼬리 달려있죠. 위쪽 꼬리, 아래쪽 꼬리 두 개가 길이가 비슷해요. 몸통 크기도 뭐 적당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는 일단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다음날 추가 상승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일단 상한가 일단 두 번을 쳐놓은 상태고요. 아래쪽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100%가 훨씬 넘어간 상태입니다. 2배 이상 올라온 상태죠. 자, 그리고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저항대가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저항대 들어갔죠. 그러면서 매물이 조금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재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유는요,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 되게 어려운데,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항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뭔가 대단히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뭔가 대단한 기술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국내 유일의 범용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특허, 이런 쪽도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뭔가 대단히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주가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흐름은 약간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부각되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약간은 지금 보면 기관 쪽 외국인들 매도가 다 같이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이쯤이면 됐어라고 하고 떠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도 같아요. 주가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평단가가 아마 지금쯤 매도를 쳤으면 수익권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모든 물량을 다 팔아먹은 건 아닙니다만 적당한 수준으로 지금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위쪽 저항대 2,600원대 이 정도 라인대 저항을 당분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대를 넘어서던 모습이 갭상승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거 다음 저항대는 5,0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5,000원까지 직진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근데 거기까지 기대하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지는 마시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000원은 일단은 고점 라인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일단은 지금 보면 2,300원 정도까지 괜찮아 보이죠? 2,3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되겠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위쪽에서만 일단 보유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길게 들어가든 좁게 들어가든 간에 조정은 일단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조금 끌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원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서 2,300원 아래로 가격대가 형성된다면 그 지점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에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경계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여기서 쭉 뽑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조금 이제 희석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팽팽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하방 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매도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상방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매수가 더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원 아래쪽 지지라인대 잡고요. 뛰어넘는 자리는 2,600원 이상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2,600원과 2,300원 그 사이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은 차익 실현, 위로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또 핫한 테마가 있죠. 로봇 테마. 유진 로봇인데요. 로봇 테마가 지금 또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규제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이미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23년 1월 초반 수점에서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또다시 신고가 나오는 모습인데 10,000원 넘어갔죠. 지금 보면 계단식 상승은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AI와 기술과 합성시켰을 때 굉장한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또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이미 일상생활에 하고 들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LG U+와 함께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고점대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넘어가면서 만들어주게 되면 좋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은 좀 나와야 되겠죠. 조정은 좀 나오는데 이게 8,000원 라인 정도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깨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이평선대가 타고 들어가게 된다면 7,500원에서 8,500원 사이 구간, 지지 구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로 라인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월봉상 신고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의 어떤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추가 매수로 따라 들어가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 좀 감안하더라도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좀 마지노선을 본다라면은 7,500원 정도 라인 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5일선이 깨지더라도 조정 감안하고 보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주가가 많이 파고들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8,000원 정도 라인대 전후에서 아마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파고 들어간다라면 네 요거는 이제 더 아래쪽까지 7,000원 정도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 지지를 통해서도 반등 나갈지 그 여부도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적당한 비중이라면 일단 8,000원 위쪽에서 그냥 홀딩한다. 지금 가격대가 9,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대 폭도 상당히 좀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5% 정도 여유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 자리 8,000원까지만 일단은 유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유지, 홀딩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8,000원 아래쪽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7,000원 아래쪽 6,000원 정도 라인대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7,000원부터 6,000원 사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훅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 의견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매수 의견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뭐 계속 좋아진다 어쩐다 말들 많지만 또 주가 떨어지니까 또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참 좋았는데 횡보하니까 에이씨 뭐지 하다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추세를 그어보면요 우상향 패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일찌감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66,000원, 65,000원 요 구간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까지가 왔을 때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도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라인대가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조금 기다렸다가 아래쪽 라인대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지난번에 6월 달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거 감안하고 우리는 계속 홀딩합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조정이 들어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홀딩하는 것인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팔지 않고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더 올라가게 되고 신고가 뭐 75,000원, 8만원대 당연히 넘어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딸려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G5, 네, 갤럭시 Z5죠. 요게 이제 공식 출시가 되면서 1년에 연간 1,000만 대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그냥 홀딩 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야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신규적
무조건 생각하시는 분들은 66,000원 아래쪽으로 매수 포인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대응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안 오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셨다가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그럴 때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7만원대 이상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6,000원 아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7만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네, 자 대한전선 볼게요. 대한전선 요거 지금 20년 만에 최대 실적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417억 원이 나왔답니다. 상반기에만 417억. 417억이면은 네 적정 주가 때 진입할 수 있겠다 판단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개발했다.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듯이 이 전력 케이블이 좀 주목을 좀 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쓰이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공장을 신규 설비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실적이 일단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흐름은 일단 계속 하향 곡선인데 이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이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장중에 나왔어요. 네, 어제 14시 정도에 나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쭉 올라가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실적에 비해서 그냥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하향 추세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려면은 15,000원대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매물대가 제법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15,000원대 넘어서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대응을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는 그냥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뭐 실적도 좋아지고 아래쪽 지지라인도 좀 있다 이라고 판단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저점 라인대에서 잡힌다라면 주가는 어느 정도는 상승해 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잡아서 올린다라면 2만원대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실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은 매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평선을 완전히 정배열 전환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1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거나 그런 모습 나타나야지만이 흐름이 괜찮아질 것 같다 판단됩니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아예 올라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15,000원 이상에서부터 매수 의견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로직스 볼게요. 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초전도체 열풍 이런 거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워로직스 지금 상한가에다가 신성 델타테크도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이에요. 파워로직스가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테마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좀 뜬금없는 상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 거래소에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 시황 변동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네, 6시까지 그 전에 이제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냥 뭐 이유는 뻔할 것 같아요. 그냥 급등 사유 없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어요라고 얘기도 좀 하기도 좀 못하고 2차 전지 때문에 올랐어요 하기도 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뭐 재료가 있다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특정한 사유 없음, 이유 없이 올랐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상한가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고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잔량은 가격대가 12,870원인데 30만 주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실적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죠? 네. 실적이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뭐, 2분기, 올해 2분기, 뭐, 흑자전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됐네요. 근데 뭐, 매출량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기 좀 보면 적자지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이 그게 썩 훌륭하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뉴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서 조회공시국에서는 별다른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제 좀 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도 상한가를 치게 된다라면 네, 이거는 조금 네,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초전도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간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 혼자 이렇게 잘났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혼자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는 종목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상한가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경계심을 갖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MSCI에 편입됐다 이런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네, 편입이 됐는데 MSCI 편입이 되면 이제 추정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추정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자금들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해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 황제주지만 더 올라갈 거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주가가 약간 변화를 겪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부담감이 좀 있죠. MSCI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네, 어제 아침부터 나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전망했겠지만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의 주가 모양새 보니까 올라서 출발했다가 쭉 밀려버렸거든요. 분봉 상황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쭉 들어가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낙폭도 쭉 컸고요. 그래서 기대감만큼 그렇게 대단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미 이 MSCI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고 재료가 나와서 매도를 치려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61선이 지금 90만원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일단은 기본적인 지지라인 때는 90만원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90만원을 이탈해서 하향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9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MSCI 편입됐다고 해서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갈 거였으면 벌써부터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이 또 빠져나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 살펴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난번 변동성 구간 이겨내지 못하고 횡보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요. 지금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아직까지 홀딩 관점이지만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A프로젠, 유진로봇, 삼성전자, 대한전선, 파워로직스, 에코프로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또 현명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